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국회지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6개월 이내 심리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직을 상실하며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으며 단기적으로 1,450원, 장기적으로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국가경제와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며 현재 고환율은 원화 가치 하락, 원화 약세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큰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대외 채무가 232조 원에 달하며 환율 급등 시 채무 평가액과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외부채 9조 원 이상으로 환율이 10% 오를 경우 세전이익이 2천억 원 이상 감소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크면 수출 단가 책정과 원자재 수입 비용에 압박을 미쳐 기업 순이익이 줄어들고 최종 소비자 물가에도 인상 압박을 가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에 집중하십시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채워졌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는 각각 600만 원, 합산 900만 원까지입니다. 셋째, 기부금 공제를 활용하세요.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하면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사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생존 후에도 후유장애와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비 방법 중 첫 번째는 가까운 병원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뇌졸중 치료 골든타임인 4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전문병원을 확인해두세요. 또한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특화된 뇌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이미 암보험이 있다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선택해 보십시오. 조기 치료와 경제적 준비로 뇌졸중의 위험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휴면 카드라고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연회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도 연회비는 계속 청구되므로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카드 복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휴면 카드는 도난이나 악의적인 사용을 눈치채기 어려워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해지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억 부동산 보유자와 10억 주식 보유자를 비교할 때 자산 형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주식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은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담보대출로 일부 현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익성은 주식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과 임대료 수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에서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적고 소유가 꾸준해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주식은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되며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부양가족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 전액,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는 10%, 그 외는 30%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3,000만 원 초과분은 40%까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간주택연금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기존 민간주택연금은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되고 만기 후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종신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혜택, LTV, DTI, DSR 규제 미적용, 부부 사망 후 주택 처분 대금까지만 상환 책임을 지는 비소급 방식 가능, 또한 가입 연령이 40세로 낮아 공공주택연금보다 젊은 세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내용은 출시 30일 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신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됩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50%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고객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므로 폐업 시 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보장되지 않아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전제품과 결합된 상조상품은 가전대금이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납입금을 다른 상조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차액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 선수금 예치 비율, 예치 금융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선수금이 적은 상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은 외화 자산과 부채가 거의 동일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영향이 제한적이고 외환 파생 상품 관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하락도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보험사는 외화 자산 대부분이 해지 상태라 지급 여력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증권사도 외화 순자산 포지션 덕에 자본 적정성 지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기 자금 수요와 환율 급등이 맞물릴 경우 일부 금융기관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외환 스와프 만기를 장기화하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부가 노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월별 연금 수령액은 평균 391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예상 수령액은 27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 합산 월 120만 원의 추가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업별로 적정 수령액을 많이 잡은 직군은 전문직, 공무원, 교직자였고 예상 수령액도 이들 직군이 높았습니다. 반면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적정 연금 수령액은 17% 증가했으며 이는 생활물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여전히 70%에 달하며 특히 젊은 층과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부과되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비싸집니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부과됩니다. 선납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중 3월, 6월, 9월에도 일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2024년 기준 5%, 2025년부터는 3%로 축소됩니다. 신청은 차량 등록에 따라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충격으로 자영업, 일용직, 고령층 가구의 중심으로 대출 연체 비율이 최대 2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은행 대출 가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구조는 고정금리와 장기대출 비중이 늘고 저소득층의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하는 심각 시나리오에서 연체율이 현재 2.5%에서 5.1%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체 가구 증가에도 은행과 비은행의 자본 비율은 규제를 웃돌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은 제한적이란 평가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채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소비와 상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됐지만 85평방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시세로는 약 7, 8억 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88 대책의 일부로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소유자도 청약에서 불이익을 줄여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될 예정이며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세대별 평균 인상률은 1세대 2%대, 2세대 6%대, 3세대 20%대, 4세대 13%대로 특히 3, 4세대의 인상률이 높습니다. 이는 저렴한 보험료 대신 손해율을 더 반영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100%를 초과하며 비급여 보험금 증가와 의료 쇼핑 문제도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자기부담은 늘지만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4,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중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을 장려하며 캐시백 제도를 시행합니다. 참여 대상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이며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입방미터당 50원에서 2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K가스 캐시백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완료됩니다. 다만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사용령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부의 이동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0년 사이 소득분위 이동성은 34.9%로 소득계층이 변한 사람은 10명 중 약 3.5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상위 20%로 올라간 비율은 12.2%로 최하위, 1분위에서 최상위 5분위로 단번에 이동한 비율은 0.5%에 그쳤습니다. 소득 최상위층인 5분위 유지율은 86%로 높고 최하위층인 1분위 유지율도 69.1%에 달해 상하위층 모두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강남 3구 중심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중산층 이하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현실입니다. 대출이 어려울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30일 이내인 경우에 연체자를 감면받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유리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에서 89일일 때 신청 가능하며 이자율을 낮추고 최장 10년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에도 유리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연체이자와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작용 요건에 따라 다르고 신용회복과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총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노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간 신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서민금융 대출 한도가 늘어나 근로자 햇살론은 2천만 원, 햇살론 15는 2천만 원, 햇살론 뱅크는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하며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과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이자 감면도 추가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대환대출과 상환연장을 통해 최대 7천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취약 사주에게 상환유예를 최대 1년 추가로 제공합니다. 노령층 지원을 위해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하며 민간신탁 이용 시 다양한 자산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법무, 회계 전문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노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